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듯이 소리 없이 천천히 민우는 고모네 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8살. 손은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코끝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더는 못 키워.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내 엄마가 죽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모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고모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고모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연락했어. 내일 오신대. 그때까지 밖에서 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모는 돌아섰습니다. 마당의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마당 구석의 헛간에서 잤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불 한 점 없이 그저 무릎을 꼭 끌어안고 숨을 참으며 견뎠습니다. 밤새 눈은 내렸고 민우는 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추위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껴지지 않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쉽게 버려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혼자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차가 왔습니다. 흰색 승합차. 뒷좌석엔 이미 아이 둘이 타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창문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내가 날 쫓아낼 수 없을 만큼 크게. 차는 언덕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고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우라는 이름은 그 집에서 지워졌습니다. 사진도, 옷도, 흔적도 모두. 하지만 민우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던 소리를, 그 차가운 밤을, 그리고 고모의 눈빛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은 다시 내렸고 또 녹았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자랐습니다. 보육원을 나왔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K그룹 신임 회장, 30대 최연소, 고아 출신 백만장자, 기적의 성공 신화. 카메라 앞에서 민우는 웃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를, 문이 닫히던 소리를, 고모의 차가운 눈빛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나. 그렇게 20년이 흐른 겨울, 민우는 다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쫓겨난 아이가 아니라 돌아온 어른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1장 폐허의 기억. 보육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민우가 도착한 날, 원장 선생님은 민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구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우요. 성은? 없어요. 선생님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부모님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몰라요. 보호자는? 없어요. 선생님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울지 마. 우는 애들은 더 맞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층 끝방. 4개의 2층 침대가 있었고 8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민우는 구석 침대에 짐을 놓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엔 옷 2벌과 엄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너 왜 왔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잖아. 버려졌어요. 누구한테? 고모한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청소, 아침 식사. 학교, 오후 4시 귀가. 저녁 식사. 소등. 매일 같았습니다. 민우는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하는 척 했습니다. 학교에서 민우는 조용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먹었고 쉬는 시간엔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우를 착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라는 걸.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너 왜 안 놀아?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미없어요. 왜? 그냥요. 아이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재미없어. 민우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전학 왔어. 오늘. 어디서요? 서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이름 뭐야? 민우요. 나는 재훈이. 재훈이는 웃었습니다. 민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안 웃어? 잘 모르겠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요즘 잘 안 웃어. 그날 이후 재훈이는 종종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 꿈 있어? 없어요. 왜? 그냥요. 나는 있어. 뭔데요? 비밀. 민우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재훈이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도 붙어 다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민우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제 친구 생겼네. 신기하다.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재훈이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 어디 계셔?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몰라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아빠는 감옥 가셨고 엄마는 집 나가셨어. 민우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재훈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익숙해지거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익숙해지더라. 두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아프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민우는 꿈을 꿨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 닫히는 문, 고모의 목소리. 더는 못 키워. 민우는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 그렇게 민우는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친구 하나와 꿈 하나 없이 다만 하나의 다짐만 품은 채 나는 강해질 거야. 누구도 날 다시 버리지 못하게. 크게 강하게. 그 다짐은 민우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깊이 지워지지 않게. 제2장 성공의 그림자. 민우는 28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민우를 K그룹 최연소 이사로 불렀습니다. 신문 일면에 민우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고아 출신, 기적의 성공 신화. 30대 재계 다크호스, 민우 이사의 비결은? 민우는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착같이 살아남은 것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밤이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보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투자자 미팅, 저녁 7시 만찬 일정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비서는 나갔습니다. 민우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수익률, 손실률 예상치. 민우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회의는 지루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고 민우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역시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탁월하십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재훈이는 뭐 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10년 전? 아니, 12년 전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날, 재훈이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너 꼭 성공할 거야. 왜요? 눈빛이 다르거든. 민우는 웃었습니다. 눈빛이요? 응. 포기하지 않는 눈빛. 재훈이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공하면 날 찾아와. 왜요? 밥 사줘야지.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하지만 민우는 재훈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살아남느라, 올라가느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만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민우 이사님은 다르십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고아는 어때야 하는데? 민우는 잔을 비웠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민우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표정, 낯설었습니다. 민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40평 아파트. 민우는 불을 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K그룹 올해 매출 10조 돌파. 민우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보육원 침대. 재훈이와 나눈 대화. 너 꿈 있어? 없어요. 왜? 그냥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지금도 없었습니다. 꿈이 그냥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맞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우편물입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광고지.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봉투, 손글씨로 쓴 주소. 민우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보낸 이 박예숙.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예숙, 고모. 민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우야, 혹시 기억하니? 고모야,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미래,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구나. 올 수 있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이네.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정 취소해 주세요. 오늘은 조퇴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취소요.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왜? 복수? 아니면.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목적지 충청남도 군면. 고모네 집. 민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이네, 고모. 제3장 편지의 도착.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겨울 오후. 차들은 드물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고모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 닫히는 문,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 더는 못 키워. 민우는 그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갚아주겠어. 똑같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분노는 희미해졌습니다. 아니, 희미해진 게 아니라 깊이 묻혔습니다. 민우는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성공하느라, 올라가느라. 그런데 지금 편지 한 통이 그 감정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민우는 조수석에 놓인 편지를 봤습니다. 낡은 봉투, 떨리는 글씨.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미래.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2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함. 고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후회했을까? 아니면 잊고 살았을까?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졌고 간간이 낡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고모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길. 그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몰랐습니다.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앞에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면 3km. 민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민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 넌 이제 성공했잖아. 돈도 있고 명예도 있잖아. 고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텅 빈 거리. 겨울이라 더 황량했습니다. 민우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구멍가게, 버스 정류장, 작은 교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민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차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민우는 시동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모네 집이었습니다. 낡은 단층집, 빨간 대문, 마당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왜? 복수하려고? 아니면 용서하려고?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힘없는. 대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모는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고모는 민우를 보더니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퍽. 찻잔이 깨졌습니다. 고모는 입을 벌렸습니다. 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모. 고모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민우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혐오.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모는 울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고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왜 미안한데요? 고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엔 미안하지 않았잖아요. 고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저도 힘들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8살이었어요. 고모, 엄마 죽고 갈 곳 없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날 버렸잖아요. 눈 내리는 날 헛간에서 자게 했잖아요. 고모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고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고모를 울게 하는 게. 그럼 왜 후련하지 않지?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우야. 고모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민우는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마지막으로. 너 보고 싶었어. 민우는 고모의 손을 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떨리는 손.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텔레비전,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고모 가족 사진, 고모 남편, 고모 아들, 그리고 민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린 민우, 웃고 있는. 민우는 사진을 보며 멈췄습니다. 이걸 왜 걸어뒀지? 고모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셔라. 민우는 차를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니? 20년이요. 그렇구나. 고모는 차를 마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며. 네. 신문에서 봤어. 내 이름. 민우는 고모를 봤습니다. 봤어요? 응. 자랑스러웠어. 민우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를?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날 버린 사람이. 고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전 가볼게요. 민우야. 왜요? 용서해 줄 수 없니? 민우는 멈췄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돌아봤습니다. 용서요? 응. 왜 용서해야 하는데요? 고모는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우는 고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민우는 울었습니다. 제사장 귀향. 민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민우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학교 가던 길, 친구 집 가던 길, 엄마와 걷던 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민우는 작은 공터에 섰습니다. 그곳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녹슨 그네, 낡은 미끄럼틀. 민우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더 밀어줄까? 응. 그럼 높이 올라가자. 그네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는 없었습니다. 이제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발길 닿는 대로. 어느새 민우는 묘지에 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공동묘지. 민우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묘 앞에 섰습니다. 김미란. 엄마였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성공했어요. 엄마가 원하던 대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머리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묘비에 눈을 털어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모네 집 앞에 섰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고모가 나왔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에. 널 찾으러. 민우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응. 안 오길래. 고모는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고모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요.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쉬세요. 고모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고모는 차를 받았습니다. 앉아라. 민우는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네. 정말 미안하다.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남편은 사업 망하고 아들은 사고 나고 집도 넘어갈 뻔하고 너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었어. 민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너한텐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고모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니? 민우는 고모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차가운 손. 민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응. 전 고모를 원망했어요. 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요. 고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는 돼요. 뭐, 고모도 힘들었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누군가를 밀어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 밟았어요. 이용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고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민우야. 네. 언제 다시 올 수 있니?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모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룸미러로 고모네 집이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앞을 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멜로디.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제오장 문 앞의 재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 계약, 결정.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시간이 얼마 없어. 민우는 서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비서는 나갔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민우야, 고모야. 연락처 알아냈어. 미안하구나. 너무 보챘니? 건강 챙겨라.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40층.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민우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우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고모가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 더는 못 키워.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민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 다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개인 사정입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고모네 집.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왜 가는 거지? 복수하려고? 아니면 용서하려고?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고모네 집 앞.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내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대문을 밀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모.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불을 켰습니다. 고모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고모. 고모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민우는 놀라 고모를 흔들었습니다. 고모. 일어나세요. 고모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민우야?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고모는 웃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왔구나.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입니다. 민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모를 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와요. 고모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우는 고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네. 미안해. 그만해요. 정말. 미안해. 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모. 괜찮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같이 타세요. 민우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고모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예숙이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60대 후반.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병이 있으신가요? 암이요. 대원은 기록했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약했습니다. 민우는 고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 괜찮을 거예요.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오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요? 길어야. 한 달.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네. 죄송합니다. 의사는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겨우 한 달. 민우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우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제육장 뒤집힌 복수. 고모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실, 2인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게. 민우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겨우 한 달 남았다고. 민우는 복잡했습니다. 복수하러 왔는데 복수할 대상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요?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병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복수하려고? 아니면 용서하려고? 민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고모가 눈을 떴습니다. 민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고모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민우는 깼습니다. 고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셨어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드릴까요? 고모는 또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물을 따라 고모에게 주었습니다. 고모는 조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민우는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네. 왜 왔니? 민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냥요. 거짓말.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웃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복수하러 왔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모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왜요? 뭐가? 왜 고마운데요? 고모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복수하러 온 사람한테 왜 고마워하세요? 고모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와줬잖아. 마지막을 함께 해주잖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야. 고모가 정말 미안해. 변명은 안 할게. 그냥 미안해. 민우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아니야. 말해야 해. 고모는 기침을 했습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쉬세요.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고모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 너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민우는 놀랐습니다. 내 동생이었지. 민우는 몰랐습니다. 고모가 엄마의 언니였다는 걸. 엄마는 날 많이 아꼈어. 내가 힘들 때 항상 도와줬지. 그런데 나는. 고모는 울었습니다. 내 엄마가 죽었을 때 너를 버렸어. 정말 나쁜 언니야.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정말 미안해.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고모도 힘들었다는 걸.
고모도 후회하며 살았다는 걸. 민우는 고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고모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뭐, 괜찮아요. 고모. 민우야. 전 이해해요. 고모는 울었습니다. 민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오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는 고모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아니 며칠 안에.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죄송합니다. 의사는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며칠. 겨우 며칠.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 복수하러 왔는데. 복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고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모는 곧 죽을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제7장 조용한 용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눈도 자주 감았습니다. 민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모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네. 고모네 집. 가봐. 왜요? 서랍에 편지가 있어. 편지요? 응. 내 엄마가 쓴 거. 민우는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응. 너한테 주려고 썼대. 읽어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민우에게. 엄마 글씨였습니다. 민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먼저 가서.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야, 고모를 미워하지 마. 고모도 힘들었어. 고모 남편이 사업 망하고, 고모 아들이 사고 나고, 고모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고모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우는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우야. 고모를 용서해줘. 엄마가 부탁이야. 미움은 너를 아프게 할 뿐이야. 용서해. 그리고 행복해.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민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오래. 민우는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엄마 편지 읽었어요. 고모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용서할게요. 고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약하게. 민우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 괜찮아요. 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민우는 고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고모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고모의 숨이 약해졌습니다. 민우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고모.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고모 곁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저예요. 민우. 고모는 눈을 조금 떴습니다. 민우를 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우야. 네. 마워. 천만에요. 행복. 네, 고모도요. 고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전도가 울렸습니다. B-. 민우는 고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 안녕히 가세요. 의사가 임종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사가 민우를 위로했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보았습니다. 고모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고모의 손을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민우 혼자였습니다. 고모에게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엄마 옆에 모셨습니다. 묘지에 두 자매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고모 모셔왔어요. 이제 함께 있어요. 민우는 두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괜찮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8장 여운의 결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K그룹 이사였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있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편하게. 회의 후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응. 좋은 일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비밀이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직원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고모네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젠 민우 집이었습니다. 고모가 민우에게 유산으로 남긴 집. 민우는 집을 고쳤습니다. 지붕도 새로 하고 벽도 칠하고 마당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집은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심은 꽃이었습니다. 민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 사진, 고모 사진, 그리고 민우 사진.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야, 민우야. 민우는 놀랐습니다. 재훈아? 맞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내 비서한테 물어봤지. 민우는 웃었습니다. 들어와. 재훈은 들어왔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 좋다. 그치? 여기서 살아?
주말마다 와. 좋겠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어때? 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좋아. 진짜? 응. 재훈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너는? 나도 좋아. 결혼했거든. 민우는 놀랐습니다. 진짜? 응. 작년에. 축하해. 고마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두 괜찮아. 민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미래는 미래로, 지금은 지금으로. 민우는 용서했습니다. 고모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는 민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민우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용서가 답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이 답이라는 걸.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5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K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미란 장학재단.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은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매년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했습니다.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회장님은 다르세요. 왜? 따뜻하세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나도 고아였거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진짜요? 응. 지금은 성공하셨잖아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진짜요? 응. 포기하지 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어느 봄날, 민우는 고모네 집에 있었습니다. 아니, 민우 집에. 마당엔 꽃이 만발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우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고모 조카예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고모 조카요? 네. 고모는 박예숙. 민우는 알아들었습니다. 고모 아들의 딸. 민우의 사촌 조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차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고모 조카라는 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우라는 조카가 있다고. 잘 챙겨주라고. 민우는 놀랐습니다. 고모부께서요? 네. 아버지는 회장님을 잊지 못하셨어요. 미안해 하셨어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민우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과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민우는 웃었습니다. 재단에 연락하세요. 네. 미란 장학재단. 제 재단이에요. 장학금 신청하세요.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여자는 민우에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민우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자는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고모.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따뜻하네요. 고모.